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중 다툼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일 시장에 불어오면서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감한 금요일장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일 등락을 반복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금요일장에서는 무려 10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도 함께 사들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2,540선까지 회복해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조선과 운송장비, 기계,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죠. 코스닥은 월요일에 715점을 저점으로 찍고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는 73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금요일장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였고요. 중소형주와 콘텐츠주 관련해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미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뉴욕 증시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홀로 1%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9%대 급등세 그리고 엔비디아가 4%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최악은 지났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M7 기업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미중 협상에 대한 진행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 잘 지었던 미 증시,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이 여파를 받아가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장전에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주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 안에서 방송 이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제외하고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시장 대응 실시간으로 가이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지난주 마감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54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729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전날 진행됐던 한미 통상협상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관세를 폐지하기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은 팔자세를, 외국인은 사자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7,740억 원대 물량 팔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1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지만 외국인이 785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과 호실적 전망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던 조선주,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함께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겠다고 예정한 건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K조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펠란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미 활발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함정 2척의 MRO 사업을 따냈고요. HD현대중공업도 관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하나오션 11%대 급등했고요. HD현대중공업도 7%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유명한 다이소에서 가성비 좋은 저가 화장품들을 판매하면서 K-뷰티가 인기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 일부 지점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대기업들도 저가 뷰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이마트와 손잡고 저가 뷰티 신제품들을 출시했는데요. 이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이마트 화장품 매출이 작년보다 163% 급증했고요. 또 일부 제품들은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성비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K-뷰티, 과연 어디까지 계속해서 오를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3.5% 가까이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HBM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도 동반 강세 보였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6% 가까이 뛰어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05% 떨어졌고요. 기아도 0.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조선주는 강한 빨간불 보였는데요.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7% 넘게 뛰어 올랐고요. 하나오션도 11%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1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금융주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2%대 나란히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급등했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이 10% 가까이 뛰어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존스가 0.05% 상승하면서 4만 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파트너들과 이 관세 협상을 한 달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에서는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분위기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는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110달러 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까지 모두 1%대 뛰어 올랐고요. 메타도 2%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한미 통상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투심이 돌아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1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며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현재 7월에 완료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기다리고 있죠. 계속해서 글로벌 소식들 주목해봐야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볼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한 일주일 또 텀을 두고 다시 뵙게 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특히 미국 빅테크들 그리고 기타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변동성과 그리고 지금 지수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냐 혹은 단기적인 또 조정을 맞을 것이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방송 집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상승이냐 장기적인 단기적인 조정이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도 미중 갈등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안도감이 최근에 좀 시장을 부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자세한 전략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어떤 부분부터 또 체크를 함께 해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미중 분쟁 완화 기대감이 결국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종목들을 좀 더 살펴봤을 때 대형주 위주의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지 증시 전반적인 상승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 차별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반영되었을 때 사실 국내 증시가 정책주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형주 위주의 또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흐름이 동반된다면은 정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또 강세를 바탕으로 지수가 상승한 흐름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AI 그리고 정책 관련된 여러 소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또 변동성을 강하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증시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꾸준히 관련된 이슈들 특히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알아가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중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은 꾸준히 최근 들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트럼프 역시 이전에 강경한 또 태도에 비해서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꾸준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3주, 4주 이내에 결과가 나와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 국내 상황도 살펴봤을 때 지난주 중반부터 이 협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로서 나와줘야 국내 증시 역시 이제는 또 매물이 일부 출회되어야 건강한 조정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가 나와주어야 말씀드렸던 조정 이후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세 역시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테슬라 굉장히 또 9% 이상 강세를 보였고 알파벳 역시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증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수급 동향 살펴봐야겠죠. 지난주 들어왔던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오늘 또 이어지느냐가 이번 주에 관건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로에 대한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은 포착되었는데 외국인의 동향이 수급 동향이 정말 관세가 이제는 완화되었다 정점을 넘어서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최근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정책주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수출주들의 이런 주가 변동성 그리고 변화에 대응을 하시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4거래일 연속 벌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소형주들의 주가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끌어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을 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증시가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될지 다시 한번
조정을 맞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라고 하니까요. 관련주들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준비를 해오셨는데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 특히 뭐 MS, 메타, 애플 같은 굵직굵직한 실적 또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 뭐 AI 관련된 정책 이슈들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의 조금 더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관세 완화로서 증시가 상승한다 했을 때 가장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 추가적으로 나타나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증시를 정말 주도했다 할 수 있는 방산, 조선 같은 종목들이 이미 지난주에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정말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목들로 수급이 좀 더 쏠리는지, 혹은 아직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2차 전지로서 이런 종목들로서 수급이 이동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AI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의 이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S&P 500 기업 중에 180곳 이상이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주도 업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장 전 이슈 첫 번째에서는 반도체를 준비해봤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또 엔비디아가 4.3% 급등을 하면서 또 중국에서의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을 또 가져가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또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반도체 또 지금부터라도 살펴봐야 말씀드렸던 시장 변화를 이용해서 긍정적인 또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포착 이슈 반도체인데, 앵커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죠. 이 반도체, 중국 일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면제 이슈로서 지난 주말 금요일 이미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실적을 바탕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정말 조용히 이런 미국에 대한 반도체 철회를 발표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의 뚜렷한 관세에 대한 또 개선에 대한 완화 결과물이 나와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개선이 되어 나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 어쨌든 중국도 산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반도체 미국으로서 특히 엔비디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 봤을 때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분명히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지금부터 선별해서 포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죠. 중국이 자국의 필요에 의해 일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조용히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4.3% 지난 주말에 급등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등에 이어서 우리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포트 안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주들 또 3가지 가져오셨는데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먼저 반도체 뭐 특정 섹터 분야를 가져오기보다는 엔비디아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혹은 가장 밀접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이죠. SK 하이닉스와 HPS
HPSP 두 종목을 살펴볼 거고 DB하이텍 최근 흐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종목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하이닉스는 지수와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고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상승을 한다면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특히 오늘 장전에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대체거래소에서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었고 또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중이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시장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장 초반 그러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금요일에 이어서 장 초반 오늘 장 초반에도 이어지는지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 지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19만 원 선 혹은 18만 원 선 중반 부분이 꾸준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하이닉스의 현재 저항대 돌파 혹은 19만 원대 위쪽으로 안착은 국내 지수와 흐름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특히 이번 주 초반만큼은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상승한다면은 오늘 장초반 상승 이후에 장중에도 상승을 한다면은 강하게 19만 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 말씀드렸던 종목 장세 혹은 수급 이동이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2차 전지 여타 종목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상승을 한다면은 19만 원 선에 또 밀접한 근접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는 하이닉스를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아랫단에서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한 종목들은 함께 하시는 팍스 통신망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입장하시길 바라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대형주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은 항상 이러한 또 주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HPSP 봐야겠죠.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점을 확인한 구간에서 또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명확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5,000원 선 위쪽에서 꾸준히 저항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3만 원대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으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업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황적인 흐름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은 충분히 26,000원대 위쪽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신다면 원하시는 또 좋은 구간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장기 이평선이죠. 제 차트에서 연두색선이 241선 1년선인데 위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관세 부분에 대한 협상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세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러한 HPSP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추세가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HPSP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 흐름이 가장 좋다 할 수 있는 DB하이텍 말씀드렸더니 강력한 저항대인 장기 평선 위쪽에 여전히 안착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랫단에 또 이탈을 했었죠. 4만 원대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었는데 강하게 올라서면서 위쪽으로의 또 박스권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도 접근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위쪽으로 저항선까지 또 접근을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또 아시다시피 조금 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탄력적으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상승을 받아갈 수 있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3가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장 커플링이 많이 되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오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 또 주 초반까지는 꼭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PSP 현재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항대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저항대를 돌파한 후에 박스권으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견조하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DB하이텍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죠. 상방이 여전히 열려있는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3가지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을 때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방이 열려있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두 반도체에 관련된 흐름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 2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안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안 관련주들은 양자 기술과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 방송에서 꽤 많이 살펴봤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형주들, 중대형주들의 중대형주들로의 이런 수급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전개가 지속된다 했을 때 꼭 살펴봐야 되는 테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가 많았죠. 최근 보험, GA 두 곳에서 또 해킹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SKT 유심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로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심 관련된 종목들로 또 관심이 쏠리는 모습도 포착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해킹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가 나왔다 했을 때에는 특정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이슈들 사회 전반적으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지만 종목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을 때 정말 명확한 선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AI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이버 보안으로의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특히 이번 주 이 보안주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니언스 그리고 ICTK 많이들 좋아하시죠? 흐름 체크해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유망하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준비해온 드림 시큐리티 사실 대체 거래소 잠깐 살펴보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모멘텀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갖추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가 실렸을 때 정말 명확한 상승 이후에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 3가지 종목들 필두로 여러 가지 종목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장 전 이슈 2번째 보안 관련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법인 보험 대리점에서 전산 해킹 사고와 정황이 발견이 되면서 이 금감원과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 통사들에 대한 정보 보안을 신경 써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죠.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이 보안 관련 테마는 양자 암호가 떠오르면 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또 AI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내 포트폴리오에 보안 관련된 종목이 없다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대형주 위주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관련주들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죠. 지니언스, 모건 스탠리 투자 그리고 지분 확대 같은 이슈도 있었고 글로벌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사실 3월 말부터 굉장히 상승 추세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고점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차트를 살펴봤을 때 그간 명확히 고점으로 작용을 했던 이 구간이죠. 18,000원대 부근, 17,000원대 중반에서 18,000원대 부근을 강하게 돌파했고 그 위쪽에서 안착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추세를 활용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또 매수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보시다시피 구간 눌림목을 주면서 기회를 주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눌림목을 활용한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관찰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 통신망 들어오십시오. 지금 시간이 제가 굉장히 말을 좀 준비한 내용들이 많아서 빨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하시는 공간에 참여하셔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까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죠. 말씀드렸던 종목 살펴보자면은 ICTK입니다. 최근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의 결정적인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죠. 또 공모를 했던 또 상장을 했던 저항대 시작 구간 부근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2만 원대 부근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구간 눌림목으로 활용해서 저항대까지 공략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꺾였을 때는 강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평선 기준으로 21선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아래쪽에서 혹은 위쪽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현재 구간 눌림목으로서 활용한 혹은 조금 더 안정적인 분할 매수로서 접근한다든지 다양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좀 더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활용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 시큐리티죠. 전반적으로 지금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한 구간인데 상승하자마자 시장 출발과 동시에 4,250원 저항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KT 관련된 그리고 보험, GA사 관련된 이러한 전반적인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위쪽으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랜만에 갭 띄우면서 강한 구간에 안착을 했죠. 지금 시초가 시작해서 빠지는 흐름에 겁을 내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명분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안 관련주에서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지니언스와 ICTK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까지 각각의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신규 상장주냐, 지금 고점이냐, 또는 아래쪽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확인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요. 갭 띄우면서 현재 강한 구간에 안착되어 있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도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시간 가이드들도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월 28일 우리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3% 상승한 2,553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0.38% 732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지만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강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쉬어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 전지 굉장히 강합니다.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 3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HLB와 순위가 바뀐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면서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렸던 이 시장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로의 수급 포착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급등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 역시 전기차 관련된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지만 ESS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이 장중 내내 유지가 될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잠깐 살펴보자면은 지금 장 초반 상승을 한가 동시에 저항대에 다시 한번 돌입한 모습이죠. 그런 부분에서 장중 그리고 이번 주 초반 현재 주가를 잘 유지한다면은 정말 증시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고 수급이 다시 한번 이동하면서 반도체라든지 꾸준히 상승을 했던 방산, 조선 같은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 단기적인 반등 시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장 초반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무게를 싣기보다는 장중 내내 이런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어느 정도 또 저항대에 도달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를 유지해주고 잘 버텨준다면 2차 전지 관련 흐름들, 관련주들이 주도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하고 수급이 반도체나 다른 테마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 시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살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을 찾아봐야 할지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 통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을 만나보셔야 하는 이유, 상승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 바로 4월 17일 에릭 전문가님 방송에서 함께 히든 종목으로 다뤘던 BHI, 이 종목이 무려 7거래일 만에 11% 넘는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시원한 상승률을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계속되는 종목의 상승률이 매번 만들어진다면 이건 정말 전문가님이 주시는 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단기간에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원전 굉장히 정책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사실 모멘텀에 비해서 이슈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다 보니까 종목들의 주가가 또 갖고 있는 재료에 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한 재료를 갖고 있는 이 BHI죠. LNG 관련된 그리고 이런 발전소 전반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판단을 했고 사실 섹터 내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 아침 방송 마지막 방송이었죠. 17일 소개를 드리고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상승률이 최고가 기준으로
11%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자세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준비한 이런 차트를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 살펴봐야겠죠. 오늘 또 시초가 갭을 띄워서 11%대 장중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그간 전고점 부근인 현재 구간이죠. 충분히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 가야지 않겠습니까? 올라갔다고 또 초조하게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하고 있으니까 박스통신망에서 가이드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 BHI와 같이 종목들 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중에 또 입장하실 수 있죠.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오늘 또 이런 BHI와 같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정말 방송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던 상승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매 시간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 오실 때마다 지난 시간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그만큼 히든 종목,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여유 있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열려 있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 그리고 상승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가져와 주고 계시니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기대하시면서 이 BHI의 11%라는 상승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전일 테슬라가 강하게 또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또 관련해서 ESS 관련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반도체 그리고 보안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고 추세가 변환되지 않는다. 뭐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실적 주목을 해봐야겠고 말 그대로 1분기 실적이 죽을 썼지만 이 사업 ESS만큼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적으로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업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구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ESS 관련된 종목군들 장 초반에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온 종목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방송 이후에 곧장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셔가지고 가이드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로 힌트까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 종목 매출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이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이 밖에 유럽 배터리 제조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뭐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전기적 캐즘을 바탕으로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종목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주가적으로 증시 전반적인 2차 전지 전반적인 부진 그리고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주가 위치에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이제 정말 방송 5분 상간밖에 남지 않았죠. 참여하셔야만 이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살펴주셨습니다. ESS 관련주로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와 주셨는데요. 오늘 살펴와 주신 종목은 또 관세 이슈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성능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인데요.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와 같은 국내 배터리 기업, 또 유럽 배터리 기업의 제조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모두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될지 좀 궁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차트상 흐름 같이 또 한번 짚어주시면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인 차트를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 20년, 21년이죠. 급등을 했던 이후에 꾸준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2차 전지가 굉장히 증시에서 유행을 했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이기 이전에 주가 위치까지 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점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얼마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추세를 돌리냐가 관건이 될 건데 지금과 같이 다시 한번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특히 ESS가 주목받는 흐름이라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니까 또 장 초반에 7%대, 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최근 보여줬던 이평선상 21선을 넘나드는 흐름과 동반되어서 121선 저항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241선이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이평선 특히 1년선 돌파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앞서 BHI와 같이 자세한 전략 함께하는 공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들을 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도움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차트상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급등 이후에 계속 가격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상방이 열려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관세 관련 이슈에서도 ESS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종목 좀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 자리에서 잡아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 방송에 드렸던 종목 BHI도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11%라는 급등률을 7거래일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매번 가져오시는 이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주목을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상승률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대응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